길목의 전당포. 두 번째.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왔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이 보였다. 한 명은 아주 어두운 흑발로 단정하게 생긴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갈색으로 염색한 지 오래되어 보이는 얼룩덜룩한 머리를 한 남자였다. 그리고 그 둘을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고 있는 온이 있었다. 온은 문득 정신이 들어 작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조금씩 기억이 났다. 이곳은 저 검은 머리 남자 피아니스트의 집이었다. 갈색 머리는 온의 회사 동료로 잡지사 에디터였고, 온 자신은 그 잡지사의 포토그래퍼였다. 온은 지금 저 피아니스트의 인터뷰를 찍는 중이었다. 피아니스트의 사진을 찍으며 싱숭생숭했던 기분 역시 떠올랐다. 피아니스트는 잘생긴 외모와 연예인 지인을 통한 TV 출연으로 뜨겁게 유명해졌고, 회사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이 피아니스트를 표지 모델로 내세우기로 했다. 온 역시 그의 연주 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제대로 된 무대는 아니었고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되어 무겁지 않은 곡을 쳤는데, 그가 천재적이진 않더라도 무척 즐거워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가 연주한 곡은 무난했고 그의 실력 역시 무난했다. 온은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럽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두 남자의 사진을 몇 장 찍다가 온은 문득 남자의 연습실에 시선을 두었다. 연습실은 문이 달리지 않은 방이었고, 그 한 가운데 검정색 피아노가 커다란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었다. 온은 카메라를 들어 렌즈를 통해 피아노를 들여다보았다. 특별할 것은 없어 보이는 검정색 피아노였다. 온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때 렌즈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다. 피아노가 마음에 드세요? 제각. 난데없이 나타난 얼굴과 목소리에 온은 놀라 반사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아, 방금 거 너무 가까워서 못 나왔을 것 같아. 그건 싫지 말아주세요. 피아니스트가 생글생글 웃으며 온을 보고 있었다. 온은 주위를 살펴보니 갈색머리 동료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온은 할 수 없이 사무적인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잘 나온 것만 실을 테니 걱정 말아요. 그리고요? 네? 앞의 질문은 대답 안 해주셨어요. 피아노가 마음에 드세요? 그냥 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입이 생각만큼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온은 그냥 그에게 웃어 보였다. 인터뷰 끝나고 혹시 시간 되세요?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온은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마침 담배를 끄는 동료를 발견했다. 에디터님한테 시간 되는지 물어볼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둘만. 피아니스트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에디터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다. 피아니스트는 다시 인터뷰용 미소를 짓고 소파로 돌아가 자세를 잡았다. 온도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피아니스트는 잠시 전화를 받으러 다른 방으로 갔다. 온은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고 있었다. 어쩌면 나도 발레에 소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뜬금없이 들려오는 말에 온은 고개를 들었다. 발레?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태권도가 아니라 발레를 시켰다면 나도 여기서 인터뷰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온은 아마 그랬어도 지금과 별 다를 것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발레에 관심 있었어? 사실 발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를 든 거죠. 선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는 무심코 연습실의 까만 피아노를 쳐다봤다. 글쎄, 저 사람은 일반고 나왔는데도 예고 나온 피아니스트들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역시 될 사람은 돼. 그거야 뭐 일반 대중한테 유명한 거고. 어쨌든요. 자기 재능 찾아서 자기 길에서 유명해졌잖아요. 그게 부러운 거죠. 지금이라도 발레를 배워보는 건 어때? 지금요? 아이고, 지금에 와서 발레를 어떻게 해요? 에디터는 농담하지 말라며 웃어댔다. 오는 피아노에서 시선을 거두며 혼자 자주적으로 웃었다. 그러게, 지금 와서 무슨. 피아니스트가 통화를 끝냈는지 방에서 나왔다. 온과 에디터는 인터뷰 마무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피아니스트는 사람 좋은 얼굴로 에디터와 악수했다. 에디터는 그러겠노라고 악수한 손을 흔들었다. 꼭이요. 피아니스트가 온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온은 그저 웃으며 악수만 했다. 그 뒤로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암에서 보고 연락했다고 했다. 온은 그와 만나는 건 피했지만 어째서인지 연락은 질질 끌고 있었다. 피아노 친 적 있죠? 아마도 이 한 문장 때문에. 오는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 이곳을 현실로 칭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는 다시 전당포의 잡동사니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오는 아직 의아한 눈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다. 순간 욱신 하며 몸 여기저기가 아파왔다. 굉장히 무거운 것이 온 몸을 짓누르는 기분도 들었다. 온의 표정을 보고 있던 여자는 온의 뒤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제 보이니? 온이 돌아보니 분명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 커다란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게다가 피아노와 연결된 얇은 쇠사슬들이 온의 몸에 엉켜 있었다. 온은 한참이나 말없이 피아노를 응시했다. 여자는 곤방대를 피우며 끈기 있게 온의 반응을 기다렸다. 정말 이제 와서 무슨. 여자의 입에서 내뱉어진 연기가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며 위로 흩어져 갔다. 그대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아마 그 쇠사슬은 풀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었나요? 비밀이지만 그대의 수명은 조금 더 길었어. 운이 나빴지. 수명의 기준은 자연사거든. 오는 한참 더 반응이 없다가 그제서야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오는 손가락을 움직여 책상의 표면을 쓸어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느껴지는 감각인지 이미 기억하는 감각의 재현일 뿐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오는 다시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을 만져보았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10년도 넘게 치지 않았는데 여전히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있을 리가 없었다. 오는 지금 자신의 몸이 죽기 직전의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날들 중 어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 적인지 아니면 가장 불행했을 적인지도 궁금해졌다. 그대는 덤덤하네. 필이 곤방대를 털다 지나가듯 말했다. 두려워하지도 죽음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래, 언젠가는 깔깔 웃어대던 일도 있었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체념 같은 거죠. 그런 것 치곤 무거운 걸 달고 왔어. 여자는 웃으며 먹을 갈기 시작했다. 여자의 손이 천천히 타원을 그렸다. 사공은 그대 외엔 태우지 않을 거야. 그대는 그 쇠사슬을 끊어내야만 해. 어떻게요? 그대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오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먹을 보니 조금 안정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럼 마지막 소원을 이룬다 생각해봐. 오는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을 구부려 세우고 손목을 들었다. 피아노를 치는 자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 대신 내 연주를 평생 기억해줬음 좋을지도요. 여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곰방대를 물고 짙은 연기를 내뱉었다.